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부처님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집안에 좀 일이 있거나 또 몸이 아파서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물음을 던지셨을까요? 이 궁금증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이 사찰 음식 연구 또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스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단으로부터 최초로 사찰 음식 명장 칭호도 받으신 선재 스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이 몸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몸뿐이 아니고 네. 그 살면서 어려운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 예. 다 듣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뭘 쓴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고. 예. 첫 질문이 그거라 이겁니까? 예.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조차도 몸이 아픈 거 아니라? 예, 뭐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이제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을 뭘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기분입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아파서 찾아온 사람에게 뭘 주로 먹느냐 물어보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예. 뭐 가족 간의 불화, 사업이 안 된다? 예. 이것도 역시 뭘 먹고 사느냐를 물어보셨다? 예. 왜냐하면 음식이 우리의 건강도 주지만 마음도 주거든요. 예.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거는 안 되고 예. 그 물음 속에는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행복의 길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음식이 얼마나 맑고 건강하냐 딸려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뭐 자연, 뭐 좋은 땅이 있어야, 좋은 물이 있어야, 좋은 공기가 있어야 좋은 음식 재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야지만이 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모든 생명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네.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상대편의 마음도 다 포용이 되고 또 내가 지혜가 있어야 공부를 잘하듯이 음식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고 물으신 거죠. 스님 만나 뵙고 지금 몇 분 안 지났는데 벌써 큰 가르침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냥 음식 하면 사람의 건강, 신체 이것만 떠올리는데 아니다. 음식은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음식하고 틀리는 거죠. 네. 그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삭발 여미를 하고 한 이유는 수행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행을 이루려면요. 음식이 토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하고 틀리잖아요. 사찰 음식이 다르죠. 예, 육류라든가 어패류라든가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이제 채식 중에서도 오신채라 해갖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를 먹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제철이 아닌 음식, 그다음에 약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약이 아닌 것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가에서는 먹는다는 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냥 수행이죠.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예, 예.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공양한다. 바루 공양, 그렇죠. 예. 바루가 그 스님들의 예. 식기. 예, 그걸 부르죠? 그렇죠. 예, 예. 예, 공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공, 양. 함께 예. 나눈다. 예, 뭐 나를 있게 해준 뭐 조상님서부터 부처님서부터 있지만 음식과 내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물이 있으면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물을 나눠서 예, 같이 예. 먹고 있잖아요. 예. 그런 나눔도 있지만 자연의 생명하고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땅, 물, 바람, 공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음식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네. 땅, 좋은 물, 좋은 공기가 좋은 음식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음식 재료를 선택해서 먹는 것은 땅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 공기들도 좋다는 거죠. 그것들이 맑고 건강해야 예. 나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는 우주의 생명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막 그냥 대충 먹으면 돼 이렇게고 막 돈 많이 벌라고 막 농약을 치고 뭐 비료를 주고 막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걸 성장 촉진을 넣어서 키우게 되면 네. 땅도 죽고 그죠? 또 그 음식 재료가 나빠지고.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허. 그걸 먹으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예. 내가 좋은 음식 재료를 선택해서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공양을 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그 물까지 씻어서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 물, 바람, 공기가 나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연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공양이라는 말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밥그릇에 우리가 밥을 담아 먹지만 여기는 우주의 생명을 담아야 되고 그 우주의 맑고 좋은 생명은 나의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해주지만 그렇게 좋은 재료는 또 자연의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네. 자연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야 예.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수행이고 만드는 시간도 수행이고 농사를 짓는 것도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 예. 그리고 한 줌의 바람에도 부처님이 예, 계시고. 그러죠. 예. 그런- 부처라는 이야기는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고 네. 그 깨달음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이 물이 나랑 다르지 않은 걸 깨치는 거죠. 왜냐면 물이 좋은 물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물이 오염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들죠. 병들죠. 예. 그러니까 그 물도 나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예. 쌀 하나라도 그 쌀이 자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바람도 있어야 되고 예, 또 뜨거운 예. 태양도 있어야 되고 또 찬바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쌀 하나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고 또 농부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쳐서 쌀이 옵니까? 그러니까 쌀 밑자에 88번에 손이 간다는 그런 그렇죠. 뜻이 있듯이 예, 예. 그렇게 이제 쌀 한 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행동을,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과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예. 지금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를 먹는다는 행위는 예. 정말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군요. 그렇죠.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예. 물리적으로 예. 몸과 몸이 합쳐지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내 몸이 다 생명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음식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 생명이지만 음식의 물질은 내 생명이 아니고 남의 물질이잖아요. 그 남의 음식에도 물질을- 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남의 그렇죠. 물질을 내 생명이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해주고 예. 또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부만 음식 만드는 것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과 자연을 연관하는 중간의 역할자라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생명의 만남.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예,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는 걸 우리가 입으로만 먹었잖아요. 예, 그죠? 예.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온몸으로 먹는 거죠. 예, 공기도 먹고, 그죠? 어허. 또 아름다운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것도 먹는 건가요? 그죠? 근데 나쁜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예. 나쁠 때 음식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체하죠. 체하죠. 그러니까 눈을 통해 보았지만 내 장기가 먹는 거죠. 아, 좋은 공기. 아하. 그래서 공기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새로 집져갖고 안 좋은 공기 속에 살면 아이들이 뭐가 옵니까? 아토피가 아토피, 오잖아요. 피부병. 공기를 먹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중요성은 그 음식이 좋은 음식 재료가 땅물, 바람, 공기들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음흠. 예, 농약을 치지 않고 땅을 더럽히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예. 이 자연의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으니 자연의 생명을 쓸 때는 원칙을 지켜라. 그 원칙이 뭐냐면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고진 않잖아요. 꽃을 오히려 도와주죠. 도와주면서 꿀을 그렇죠. 갖고 오잖아요. 예. 그렇게 꿀벌처럼 자연을 그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네. 예. 부처님께서도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을 다 남기신 겁니까? 그렇죠. 경전 어. 곳곳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방마다 음식이 틀리잖아요. 예. 경도선 사람들은 음식을 짜고 맵게 먹으니까 또 성질이 급하다 그러고 충청도는 심심하고 덤덤을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순하다 그러고 또 나라마다 다르죠.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다 뭐합니까? 육식을 하고 또 세계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의 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뭘 먹냐에 따라서 우리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맑고 건강한 음식은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맑아지면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 또 좋은 지혜도 나고 예, 평화가 그렇죠. 오는 것이고. 예, 그렇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찰 음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옛날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드셨다 그건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을 위해서 뭐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가 아니고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수행자가 하는. 아니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우주론적인 도덕률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드셨다. 예, 그러셨죠. 그나저나 스님께서는 이 사찰 음식을 언제부터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도 절에 기독교 학교를 다녔지만 절에를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스님들, 학교를 다니셨어요? 예, 고등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그러면서 절을 다니셨어요? 예, 절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때는 뭐 이제 뭐 열심히 또 성가대도 나가고 성가 때 활동도 하면서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출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죠. 졸업하고 좀 있다가 좀 했죠. 그러니까 예.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도 왠지 절이 끌리고 불교가 끌렸군요. 이제 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뭐 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 네.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바닷가로 가고 겨울에는 또 절에 가서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집은 불려셨고요. 예. 저는 이제 학교를 기독교 학교 다녀서 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그랬죠. 어. 예. 그래서 그때 하고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절에 가지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부각 같은 거 그래서 스님들이 저런 거를 드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했고요. 예. 예, 그러고는 이제 본격적인 거는 제가 이제 80년도 출가해서부터 스님들은 누구나 다 사찰 음식갑니다. 누구나 다 사찰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당연하죠. 예, 수행을 이룰 수 있고 예. 또 사찰 음식을 먹는 속에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 누구나 다 스님들이라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출가하신 분들은 사찰 음식을 드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스님께서는 그 사찰 음식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길로 접어드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누구나 다 스님들은 사찰 음식까지요. 사찰 음식을 먹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예.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걸 뭐 특별하게 뭐 세상 밖에 내놔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죠. 저는 이제, 제가 한 일은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식단까지 다 짜서 아이들을 했는데. 젊은 스님 때. 네, 그렇죠. 예. 그때가 제가
80년도 초니까 그때가 뭐 20대 그러네요. 중반이었죠. 20대 초중반. 예, 네. 예, 중반이었죠. 예. 예, 그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훈련하면서 그 아이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중동에 돈 벌러 가고 없으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목소리도 크고 기운 쓴 형아들을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따라다니까 그 아이들이 야, 교도소 가는 게 별다른 일이라고. 예, 그러면서 나쁜 짓을 막 시켰어요. 예, 예. 아버지는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돈을 벌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저리 와서 상담을 해서 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제 모범 학생으로 상급 학교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아픈 아이를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와서 훌륭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뒷고기도 하고 저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학교가 계속 모범 학교가 된 거예요. 몇 네. 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을 이제 교육청에서 알고 문제아이만 모아서 저희 절에 보내게 됐어요. 절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 예, 예. 예. 근데 그 아이들은 절에서 주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는 맛있다 근데 걔네들은 막 30분 내려가 있는 가게까지 가서 막 나쁜 거 사서 먹는 거예요. 막 햄, 소세지, 뭐 라면 이렇게 음료수 막 이런 거 사다 먹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24시간을 지키면서 3박 4일 4박 5일 하고 나면 애들 얼굴빛이 틀려지고요. 이게 고아원 같은 데서 왔다 가면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게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그럼 그 3박 4일, 4박 5일 데리고 있는 사이에 나가서 딴 거 못 사 먹게 합니까? 거의 지키죠. 24시간을. 딱 지키면서 예. 절에서 주는 사찰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처음엔 맛없다고 안 먹다가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먹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게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라도. 예, 먹는 게 바뀌고 이제 명상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굉장한 그 자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바뀌니까 하여튼 물밀듯이 와서 제가 막 거의 방학 되면 아이들 가고 나면 빨래 빨아서 다시 받고 거의 2달 동안 뭐 잠도 못 자고 그 아이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1년뿐이 못 산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병을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오빠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제가 그 유전자를 좀 타고났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 간염이 심해가지고 예. 걷지도 못하고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3번 쉬어야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얼굴이 뭐 다 기미도 끼고 뭐가 나가고 맨날 등글개를 끓고 네. 손발도 노래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적인 했었어요. 특질에다가 또 네. 과로 이런 게 예, 겹쳐서 과로가 겹쳐가지고. 아주 급성 간염 이런 거 예, 같군요. 예, 그렇게. 1년밖에 못 산다? 예. 그래서요? 그 논문을 펴놓고 이제 제가 부처님이 모든 음식이 약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예. 어머니가 제가 효도한다고 출가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제가 먼저 죽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논문을 펴놓고 제가 쓴 논문을 펴놓고 약이라 그래도 약을 찾아 먹어야겠구나. 네. 약을 먹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예. 약이 아닌 걸 버려야겠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몇 가지 안 되는 음식만 갖고 제가 이제 1년 만에 향채를 만들고 이제 살아났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막 급성 간염으로 이렇게 오시기 전에는 네. 이것저것 막 드셨던 거예요? 빵도 먹고 뭐 과자도 먹고 뭐 국수도 먹고 뭐 그랬죠. 음료수도 먹고. 그리고 이제 아니 수련원에 온 아이들한테는 그거 못 사 먹게 만들면서 스님은 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과자를 많이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먹은 것들이 제가 논문을 쓰기 전에 먹었던 것들이 축적돼 있는 거죠. 예. 아하. 제가 아이들을 하면서는 안 먹었지만 그 이전에 축적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의 장이 아닌 이제 막 첨가제가 들어간 발효 안 된 이런 것도 먹고 그랬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로였던 거죠. 물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모은 것 중에 나쁜 것들을 다 빼야 되겠다. 예. 그렇게 결심하셨다. 예. 그래서 이제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첨가제가 들어간 걸 다 버리기 시작을 했고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첨가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싹싹 다 버렸다. 예. 그럼 뭐 거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건 뭐 다 빠지겠네요? 이제 당근 장만 먹은 거죠. 간장, 된장, 고추장 담아서 당근 장만 갖다 먹고 제가 이제 직접 담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 이제 살아났죠. 그렇게 1년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 1년 못 산다고 했는데 예. 병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뭐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흔적은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알았던 이제 그 남아 있어. 요즘에 뭐 깨끗하다 그래요. 선생님이 깨끗하는데 그래도 수시로 가서 하거든요. 면역 체계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렇죠. 지금 몇십 20년이 년 동안 넘었죠. 아무 일 없이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향체는 생겨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나 같은 한자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런 비행청소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음식 수행자였고요. 네. 예, 그래서 옛날보다 더 많이 건강해졌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예, 예.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지금 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밤에까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피곤해서 못 하실 예, 걸. 예.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이 이제 건강해지고. 네.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60부터 1살로 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 그래서 내가 2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스님께서는 스님 스스로 예.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거구나. 예.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걸 예. 몸소 깨달으신 거고. 예.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로군요. 그렇죠. 네. 예, 왜 부처님께서 뭘 먹었냐고 왜 물으셨는지 제가 이제 답을 얻게 됐고. 예, 그거를 예.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있죠. 네. 사찰 음식은 기본적으로 채식이죠. 그렇죠. 기본이 채식입니다. 왜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겁니까? 이제 불가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 이제 그 동적인 음식이라 그럽니다. 움직이는 네, 거. 네. 그걸 동적인 에너지라 그러는데 스님들은 이제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뜨는 마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지를 시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동물들은. 예, 예. 개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 몸이 아플 때는 육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 걸렸거나 또 육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일 때는 가감하게 평생을 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님들도?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몸이 많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이 삼정육입니다. 정육. 정육. 예. 예.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게 삼정육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는 거. 내가 본 고기가 아니고. 예, 내가 죽이는 걸 소리를 보거나 들은 것도 아니고. 듣거나 죽이지 않는 거. 예, 예. 그걸 삼정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인데요. 깨끗한 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맑을 정자를 쓰는. 예, 예. 거구나, 요즘에는 정육이. 사실 정육이 힘들잖아요. 없죠. 예. 없죠. 그래서 그 동물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많이 드는 게 닭인데 닭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예. 본래 닭은 엄마 아빠 뿅아리들이 놀러 다녔잖아요. 그랬죠. 꽃도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물도 쪼아먹고 막 놀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많이 먹기 위해서 어디다 가다 놓고 키웠습니까? 철창에 가다 놓고. 예, 예.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면역력 떨어지니까 향생도 줘야 되고 또 빨리빨리 키워서 욕심내서 키우기 때문에 빨리빨리 키우려고 성장 촉진제를 주잖아요. 네. 6개월 키울 수 있는 거 3개월 키우고 뭐 3개월 키우는 거 42, 45년. 요즘에도 열흘만 해도 키운다나요. 닭다리에다가만 성장 촉진제를 넣어서. 그렇게 키운 닭을 아이들이 먹고 어떡합니까? 몸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흐르니까.
생리를 빨리 하게 되고, 미국 같은 데는 뭐 태어나서 생리하는 건수가 1년이면 뭐 몇만 건씩 올라온다는데, 예. 닭의 삶을 뺏으니까, 닭이 와서 우리 삶을 뺐기 때문에 예. 부처님께서 최소한의 고기로 몸을 해야지 욕심내서 그들의 삶을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세요. 닭뿐이 아니죠, 요즘은. 그러죠. 요즘은 뭐 소도 마찬가지고. 소돼지 전부 이렇게 그다음에 뭐 가둬가지고. 생선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동물은 아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해라. 그렇지만 네. 그 채소가 아픔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좋아하는 줄 싫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소마저도 함부로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풀을 밀 때요. 낫으로 보면 풀떡이 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보면 풀떡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다다다 기계 소리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독을 많이 내뿜는다는 거예요. 풀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씻을 때도 막 요즘에 수압이 세잖아요. 거기다 상추를 씻으면 상추가 맛이 없죠. 구멍 뚫리고 막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막 흐르는 물에 야채를 못 씻게 하셨어요. 그 그릇에다가 물을 퍼서 그 물에다 씻어야지. 그 흐르는 물에 씻으면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네. 그리고 흐르는 물에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벌레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씻어서 벌레가 죽지 않게 해서 이제 흙에다 갖다가 부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에 씻으면 채소에 들러붙어 있던 벌레도 고인물에 떨어져서 다시 땅으로 간다. 벌레는 살게 한다. 그러니까 그릇에다 이제 물을 받아서 씻고 그 물을 이제 땅에다 부어야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면 걔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 맛이 없다고 안 그러고 상추가 힘드니까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추가 힘들어진다. 채소를 힘들게 만들지 마라. 그럼 일반적인 채식과 사찰 음식은 또 좀 다르네요. 틀리죠. 그런 정신을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채식 중에서도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를 제거했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 이제 흥거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종류는. 이 5가지를 왜 못 먹게 하죠?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음식은 우리 마음을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익혀 먹으면 음력이 나고 날로 먹으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요 5가지가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음식의 성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맛있는 것들인데 파, 그렇죠. 마늘, 그러니까 양파, 기운이 나게 부추. 해주니까 최소한의 기운만 쓰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허용을 했어요. 절대 대중 있는 데서는 먹지 마라.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공항에 내리면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우리는 모르지만 냄새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스님들은. 맑기 때문에. 워낙 안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기를 빼는 거 아까 설명 들었고요. 채소만 먹는데 채소도 아무튼 조심히 다뤄라 말씀 드렸고, 게다가 이 각종 향신료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으로 꼭 필요한 파나 마늘 이런 것도 넣지 마라. 수행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찰 음식의 맛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무맛, 없을무. 아예 맛이 없는?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맛이죠. 콩나물은 그냥 콩나물 맛이 나고 무는 무 맛이 나죠. 거기다 파마늘 넣게 되면 그 맛이 강하기 때문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파마늘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걸 넣지 않으면 자연의 맛이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김치 담그는 법도 다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김치에도 파마늘 젓갈을 안 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담궈요? 절에서 담그는 김치. 대신 발효된 간장도 넣고요,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요. 가만히 김치 담글 때 보통 고춧가루로 이렇게 버무리는 거지? 고춧가루도 넣고요. 근데 간장하고 된장을 넣어요? 김치에? 그럼 그게 무슨 맛이 납니까? 갓김치에 이제 된장을 넣으면요, 그 젓갈 같은 맛이 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발효니까. 근데 비린내는 안 나죠.
그리고 김치를 담그면 냄새가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 종교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템플스테이다. 바르공양이다. 물론 그 속에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이제 그런 교육적인 것도 있어 좋아하지만 예. 그 사람들이 음식이 안 맞으면 절에 와서 하고 싶지 않겠죠. 네,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죠. 왜? 너무나 맑기 때문에 파마늘 젓갈을 안 넣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입맛에 맞아요. 예, 그래서 김치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 우리가 그냥 보통 먹는 김치와는 다른 맛이겠네요. 그러죠. 다른 예. 맛이지만 예. 배추의 어떤 곰삭은 맛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느껴지나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이거는 배추 살라드, 뭐 샐러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추 샐러드.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 김치를 배우러 많이 오거든요. 예. 제가 또 외국 가면 꼭 김치가 아니라 합니다. 어허. 간장, 된장을 갖고 가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어떤 요리사가 사찰 음식 어떻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김치를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배추 제가 외국 가서 이제 독일에 할 때 배추 한 폭에 1유로 주고 샀어요. 1,600원 주고. 우리는 1유로라고 하지 않는다. 이 배추 속에는 땅물, 바람, 햇빛이 있고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배추 하나를 우주의 생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배추를 우주의 생명을 인정해주고 얘를 양념이라는 요리를 통해서 김치가 다 된 것은 이 배추가 자기 안에 생명을 이룬 것이다. 그럼 이제 배추를 보고 좋아하는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장점을 살려서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채워야 예. 되고 나쁜 예.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예, 예. 음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 이파리가 넓으니까 냉한 에너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 수분이 많으니까 몸속에 독소를 바깥으로 해주고 또 햇빛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비타민, 뭐 C, 비타민 D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가 이제 부족한 거는 이제 그 단점은 냉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냉한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땅속에 묻어 놓아야 되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찹쌀도 집어넣고 하늘에 달린 홍시도 집어넣고 또 갓도 집어넣고 홍시도 넣어요? 예, 김치에? 배도 넣고 예, 단맛 그리고 홍시 그다음에 이제 호박, 카로틴 그런 걸 다 첨가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김치 속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있는 해초, 청각이라든가 다시마를 넣어서 이 속에 또 간장을 넣어서 이 배추 속에 부족한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하늘에 달린 거, 바람에 흔들리는 거, 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해서 이게 김치가 다 된 건 자기 안에 생명을 잃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김치를 담글 때 한국 사람들은 파마늘 넣고 젓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에는 그런 거 안 넣는 대신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남들이 또 뭐 넣지 않는 이런 예.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김치를 담그죠. 이야, 예. 그 김치 설명 말씀을 들으니까 쏙 이해가 됩니다. 예. 김치 담그는 거 하나도 그냥 배추라고 하는 생명체를 더 예. 완성된 생명체로 만드는. 그러죠. 그렇게 완성됐을 때 내가 먹을 때 나의 그 생명이 완성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만약에 안 좋은 걸 넣었으면 배추 생명이 사는 쪽보다는 죽은 쪽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먹으면 내가 병들 거잖아요. 그러다 만약에 안 좋은 청가제를 집어넣었다. 그럼 네. 그 청가제가 바깥으로 가겠어요? 대부분과 합의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효를 통해서 그것이 좀 중화가 되겠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그렇군요. 예,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꾸 뭔가 막 자기를 흥분시키고 네. 들뜨게 하고 예. 에너지가 막 솟구치고 예. 이런 거를 추구하는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네. 자꾸만 음식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거군요. 예. 또 그런 게 들어간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거고. 이제 근데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죠. 음식에 대한 개념이 틀려서.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요리사도 많고, 그죠? 예. 의사도 많고 이러는데 왜 환자는 자꾸 늘어날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세대고 저 세대들은 어머니가 담궈준 음식을 다 먹은 세대잖아요. 물론이죠. 저기 앞에 계신 분들 다 그런 세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와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 물질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옛날 어머니들이 담가줬던 김치와 발효된 장을 많이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면역 체계가 없는데 점점점 오염 물질을 우리 몸속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의 꿈도 펼치기 전에 너무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이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까 스님께서 참 슬쩍 지나가시면서 명언을 하신 게 요리사는 점점 늘어나고 예. 의사도 점점 많아지는데 왜 환자는 안 줄어드느냐. 사람들이 이제 맛만 추구하고 혀로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 예. 그래 뭐라 그러면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좋아하더라.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방송만큼은 좀 올바른 음식 문화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 김치도 예. 못 먹는 아이들, 뭐 된장 못 먹는 아이들 많거든요. 예. 그 아이들 바뀔 수 있습니까? 절의 김치는 먹습니다. 애들이 안 먹는 이유가 파마늘하고 젓갈을 넣어서 안 먹거든요. 근데 절의 김치는 그런 맛이 안 나니까 저는 다 먹입니다, 애들한테. 예, 애들한테 이제 제가 미각기억실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무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럼 제가 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무가 잘 내면 뭐가 있어야 되니? 그러면 지네가 다 말해요. 땅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죠,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럼 누가 심었니? 농부가 어떻게 심었을까? 씨 뿌렸겠죠. 예, 그렇지. 그리고 가꿔야 되고 그 씨를 포트에다 담았는데 포트 만든 사람도 고맙잖아.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요리해갖고 왔는데 고맙지. 그리고 제가 물을 하나씩 다 썰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물을 먹으면서 눈을 감고 이 무가 여러분들 입맛에 있는데 씹는 소리도 들어보고 맛도 느껴보면서 햇빛도 고맙다 그러고 땅도 네. 고맙다 그러고 농부한테도 고맙다 그러고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물을 썰어서 소금 좀 넣고 이제 밀가루, 통밀가루 넣어서 부쳐서 하라 그러니까요. 남자아이가 물을 좀 크게 썰었어요. 이게 부쳐갖고 접시에 담아서 자기가 예쁘게 세팅을 해왔대요. 스님 드셔보라고. 너무 달고 맛있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요리에 솜씨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가을면은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그 아이는 자기가 만든 무전을 너무나 달고 맛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아이가 평생은 물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죠. 먹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한번 경험하게 해주면. 예. 네. 그 당근 하나, 호박 하나의 고마움을 알게 해주고 그 맛이 어떤지를 알려주면 야채는 본래 단맛을 다 갖고 있거든요. 오래 씹으면 달아요. 예, 정말. 예. 근데 네. 그걸 이제 요리하는 방법에서 만들 때 걔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호박전을 부칠 때도 계란에다 씌워주니까 이게 비린내가 나잖아요. 계란에서 호박하고 만나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호박 가르쳐주면 호박의 단맛 때문에 애들이 먹게 되고 엄마들이 배신감 느낀다는 거야. 내가 해줄 때 안 먹고 스님이 해주니까 먹는다 이렇게. 어린이 예.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음식 관련된 뮤지컬도 만들고 하시잖아요. 예. 그건 또 그래서 효과가 있던가요? 그럼요. 뮤지컬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뭐 좋아하는 서유기, 손오경 네,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법을 구하러 가면서 이제 공양미를 이제 갖고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공양미를 얻으러 갔는데 그 공양미를 준다 그랬는데 막 모내기 해라, 뭐 벼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안 줬냐, 쌀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네. 편식해서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투정해서 안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시 친환경 급식 선포할 때 제가 네.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서울시 그 뮤지컬을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왜요? 스님이라고. 어허. 네, 우리는 이제 종교가 틀리는데 왜 그래 또 손오공 삼장법석 나오는 걸 봤느냐 이렇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돈은 서울시에서 줬으니까 어쨌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너무 선생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애들이 김치 다 먹고 잡곡밥 다 먹고 막 두부, 야채 뭐 다 먹고 막 감자하고 오이만 넣어서 국을 끓여주니까 애들이 감자도 안 먹고 오이를 안 먹는데 더더구나 그걸 갖고 국을 끓여준다니까. 아무것도 안 넣고 예. 직간장하고 들기름만 넣어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 보기 전에는 학교 급식에 이것저것 막 고르고 예, 예. 안 먹던 아이들이 예, 예. 뮤지컬 보고 나서는 다 먹더라. 다 먹었죠. 예. 예, 그래서 감자를 이제 썰어서 이제 직간장에다만 묻혀놓으면 아린 맛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이를 썰어 놓으니까 오이가 단맛이 나잖아요. 선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네. 25군데의 학교에서. 메리스 터짐에도 불구하고 25군데 학교에 가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오. 뮤지컬을 해갔고요. 예. 지금은 이제 장독대 만드는 운동도 하고. 장독대를 만들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에?
예, 왜 그러냐면요. 거기서 장을 담궈서 먹어라? 예, 아. 왜냐면 암만 유기농 재료를 갖다 써도 예. 발효되지 않는 첨가제가 들어간 장을 쓰면 이거 유기농 식단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장독대 안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유기농 식단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장문화 축제 때 이제 우리 전통의 이제 사찰 김치가 이제 이렇게 발효된 과정에서 쉬지 않고 이제 약이 되는 이제 김치를 이제 선보일 때 제가 이제 진행비를 좀 받아서요. 그 진행비 받은 거에 제 돈을 보태갖고 장독대를 사갖고 한 학기를 모범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가서 이제 재능 기부하면서 장 만드는 거 봐주고 이렇게 했어요. 장도 같이만 담궈주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서울시 각 구청마다 이제 장독대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 했으니까 스님이 나서서 앞에 나서서 하지 그러냐. 그래서 제가 나서면 딴 데서 안 났으니까 사람들이 하면 된다. 나는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터치만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불만 지르면 네. 되니까 계속 불 때는 거 그 사람들이 하면 되잖아요. 하긴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 어린 학생들이 예. 장 담그는 과정부터 같이 해보는 것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예, 경험이에요. 농사도 접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저는 뮤지컬 말고 이제 뭐 다른 일도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해외에도 자주 가셔서 강연하시죠? 예,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 예. 뭐 요리의 어떤 뭐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불려지는 프랑스에서도 예.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시던데 3년을 내려갔습니다. 뭐라고들 합니까? 프랑스의 요리사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요리 음식을 만들 때 자연을 배려하지 여태까지 않았죠. 근데 이제 사찰 음식은 자연을 배려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고 맛있는 음식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음식이 약이 되는 음식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음식이 사람들의 성품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꿀벌 이야기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좋아했고요. 네. 지금 그 프랑스의 누꼬르동부 학교, 그 다음에 에콜페랑드에는 옥상에다 다 이렇게 야채를 갖고서 직접 갖고 와서. 이제 벌통도 갖다 놓고요. 예, 이렇게 하기도 해서 그 에콜페랑드에는 제 프랑스 제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누꼬르동부에서는 아예 저한테 이제 뭐 라이센스도 주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3년을 내려가서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 초대를 네. 받아서 갔죠. 예. 그 한 10여 년 전쯤부터 예. 뭐 슬로우 푸드 운동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요리사로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도 또 상당수의 분들이 예. 이제는 뭔가 인공 첨가제나 뭐 이런 네.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제철 재료를 가지고 네. 그냥 살짝 가공하는 음식 같은 걸 선보이는 예. 이런 운동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사찰 음식과 뿌리는 같이 한다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태리 가서도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훌륭하지만 여러분들만 지키면 안 된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이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켜야 될 우주론적인 도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네. 거를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한국의 사찰 음식을 또 초대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사찰 음식을 또 선보이게 되고 한국 사람의 최초로 제가 이제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제가 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바루공양을 모티브로 한 이제 퍼포먼스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스님들 50명이 이제 바루공양 피면서 바루공양에 대한 사찰을 지금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막 뭐 다양한 나라에서 네. 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음식 문화를 보급하는 그 일에 지금 앞장서고 계신 거고요.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들 가운데 맞아 나도 이제 좀 음식을 바꿔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생길 텐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바꾸면 못 먹잖아요. 사실 입맛이 안 맞아서 그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실 얘기가 있습니까? 그 음식이 약이거든요. 약을 만드는 음식. 그래서 자연의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유기농이 될 수 있는 건 제철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 예. 요새 딸기가 나오지만 딸기 제철 아니거든요. 5월 말에서 6월 초가 제철입니다. 그래서 제철의 음식
였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을무는 달고 맛있습니다. 그 자체로다가 맛을 우리가 느끼면 조금만 거기다가 양념을 하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를 다른 계절에 요즘이라든가 여름에 하게 되면 무가 쓰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 쓰다는 이야기는 독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재료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철에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약효가 좋을 때 선택하면 별다른 요리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특별한 양념이 아니고 발효된 간장, 된장만 넣어서 중화시켜 먹기만 하면 누구나 훌륭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 맛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조금씩 거기에 중독되나요? 바뀌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음식을 못 먹죠. 냄새 나는 음식을 못 먹죠. 그리고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실망하는 게 호텔이나 포장마차 음식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맛있는 맛은 어머니 손맛이라 그러죠. 가족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 그러는데 제철 음식을 해서 발효된 간장, 된장 맞추면 맛있어요. 맛없다는 거 저 아직 못 느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대요. 그 입맛을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예, 특히 집안에 조금씩 바꾸는 거 없다? 안 돼요. 그냥 한 그 방에? 환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뭐뭐 먹지 말아요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러죠. 잘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아예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자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자기 몸이 돌아오는데 저도 이렇게 건강해지기까지는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요. 20 몇 년이라는 세월이 네. 30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삽니다. 저도 근데 지금 막 밖에서 음식 먹으면요. 금방 두드리게 나고요. 그러니까요. 이 네. 바쁜 현대인들이 삼시세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네. 아무래도 바깥에 가서 먹게 되면 예, 저도 많이 먹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라 먹죠. 이제 가면 제철 음식. 그리고 항상 이제 김치를 달라 그래서 김치하고 함께 먹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김치에는 뭐 파, 마늘 뭐 이런 거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씻어 먹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약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 대신 제가 이제 주말에 집에 와서는 제가 담근 김치 발효된 장을 통해서 독성을 빼줘야죠.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일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막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식을 많이 하게 되죠. 옛날에 식구가 많으니까 뭐 하나 사면 금방 먹고 딴 거 사 먹었잖아요. 요즘 뭐 사과 한 봉지 사면 뭐 일주일씩 먹잖아요. 그래서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 혼자 먹다 보면 또 편식이 네,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혼자 먹어도 영양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음식책을 좀 내고 싶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교육관. 혼자 먹는 분들을 위한 음식책. 예, 그다음에 이제 체험학교를 만드는 이게 저 시대 변화에 맞는 책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체험도 하고 진짜 진정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지만 누군가 또 하루빨리 그 학교 좀 만드셔서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래서 평화롭게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그게 결국은 음식에서 나오는 거군요. 시작이. 그렇죠.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뭔가 입에서 당기는 게 있으시다면 이게 과연 옳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네요.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